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QR 코드를 찍으시면 아마 본 영상이 나갈 겁니다. 본 영상은 이번에 제 38회 부산국제건축대전의 설계 공모 및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저는 제 38회 부산국제건축대전의 운영 간사를 맡고 있는 박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굳이 영상을 이렇게 쓰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단연간 저희들이 설계 공모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질의응답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립니다만 조금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아예 이번에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영상은 크게 저희가 이제 부산국제건축대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설계 요강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작품 제출 및 심사 그리고 주의사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번 설계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설계 작품을 제출하는데 큰 무리 없이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이게 이번 설계 공모전의 공식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활용을 하시면 저희 협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마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영상과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설계 공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요강 그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여러분들 화면창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에 이번에 설계 공고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설계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지금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그다음에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전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라고 하는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한중일 3개국에서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일본 건축가협회 킨키지부인데 어떤 분들은 킨키지부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어요. 킨키지부가 어디냐면 저기 일본의 오사카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설계사무소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텐진 건축학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원이라고 있어요. 설계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텐진 대학교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참가를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작이 일본에서 받았는데 그 학생은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매년 이렇게 한중일 3개국에서 상당한 수의 작품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몇 개 정도 제출하느냐. 아마 참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보통 요 최근 한 2, 3년 정도를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요. 한 응모작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실제 작품을 제출하고 상을 받는 그런 참가자들은
한 100개에서 한 120개 사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대 1이 좀 넘습니다. 3.2대 1 정도, 3.3대 1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마쳤고요. 잠시만요. 다음 이제 주제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학교에 계신 참가자들이 저희는 사실은 거의 학생들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모 참가자들도 그 쫌쫌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 참가자들이 한 20분의 1 정도는 이제 한 일반 참가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학교에서 아마 설계를 지도하시는 설계 교수님들께서 이 발제문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번에의 주제는 여기 여러분들 그 지금 화면창에 나와 있는 것은 공공성의 재구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점에서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이유, 그다음에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이번 설계 정모전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발제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공공성이죠. 공공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건축에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건축학을 설계겠죠. 건축 설계를 열심히 지금 수련을 하고 아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들어가죠. 왜 그러느냐? 건축이 물론 생각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과연 우리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액티비티들이 일어나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공공성, 사실은 저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전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왜?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그렇게 통제를 받지 않았죠. 근데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활동이라든지 나의 개인 생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덧 보면은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생각했었던, 항상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전통적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전제 조건은 그거겠죠. 그 아주 오랜 시간부터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문화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공공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왔느냐. 첫 번째 조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그 무엇의 성격을 말을 하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는 그 사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적인 것은 우리가 공공성에서 많이 빼죠. 많이 뺐었죠,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2019년에 팬데믹 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전부터 사실 그럴 만한 징조는 있었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고 계신 핸드폰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누구도 사실은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그전에는 안 했죠. 근데 그것도 그런 성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은 그런 소셜미디어에서의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접속을 해서 내가 어느 소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내가 이끌어내린다든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것도 전부 다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화가 되었죠. 생각해보면 지금 영상 녹화를 뜨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핸드폰에 기존에 없던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뭐 어플이라든지 어플이겠죠. 주로 배달, 다음에 온라인 주문 그런 등등 요소들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전에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지금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 어플들의 활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제가 지금 시장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시장 경제 지표를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시장 지표가 상승률이 가파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자, 이러한 현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같이 이렇게 올려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사실은 그렇게 여러 무리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올려 살아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공공성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냐고 하면은 직접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일종의 스킨십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스킨십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러한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희석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일상화된 용어입니다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자,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런 말이 기존에는 없었죠. 이전에는. 자, 그러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공공성의 그런 액티비티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성격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바뀌고 있는, 즉, 여러분들,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변화의 시점이라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의 공공성으로 대체가 되고 있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해서 이번에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늘 내 주변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소소한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건축물은 그 자체로 존재를 안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주변의 여러 건물들과 조화를 이룬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또한 어떤 건축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축물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과 장소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건축물이 하나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일종의 공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도시적인 측면으로 조금 이렇게 좀 확대했을 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저의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번 공모전은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지녀야 할 공공성 의미를 재구현, 즉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 공공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건 지금 현재를 나타나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다음에 나타날 것인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이고,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문부호. 즉, 지금 현재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발칙한 상상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쭉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성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맞죠? 다만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공공성의 틀에서 좀 더 확장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자, 기존의 공공성이든 현재 전환되고 있는 공공성이든 또는 나만의 공공성이든, 그러니까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죠. 특정하게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저희들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히려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음에 설계를 진행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간단하게 이제 PT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희 제38회 부산 국제건축대전의 메인 포스터입니다. 자,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밀렸네요. 여기 보시면 참가 등록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맞춰볼게요. 폰트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참가 등록은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도 제가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가 등록 접수가 저희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 건데, 이메일로 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원서를 어디에서 다운을 받느냐라고 하면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 잠깐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내가 응모 원서를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참가 등록은 1차 작품 제출에 대한 참가 등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작품 참가 등록에 대한 등록비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등록비는 하나로 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US 달러로 30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등록이 안 돼 있거나, 그 다음에 등록금을 납입을 안 하시면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작품 제출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좀 바뀐 게 있죠. 이게 바뀐 게 뭐냐고 하면, 여기 보시면, 자, 저희가 작년까지는 출력물을 받았습니다. 출력물을 받았고, 그 출력물을 이제 비공개 심사를 통해서 전부 다 나열을 해서 일일이 다 심사를 했는데요. 이번 주제에 또 좀 맞추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이메일로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일종의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저희 협회 나름대로의 방법에서 좀 바꾸는 거죠. 저희도 뭐 소소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그 시국도 시국이고,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그 접수처가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작품 제출은 이메일로 받는 것으로 이번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출력을 해서 그렇게 들고 오실 필요 없고요. 딱 정확한 시간에 그 시간 안에, 여기 보시면 17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메일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을 하실 때는 자기 핀 번호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셔야지 저희들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 번호 이름까지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핀 번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장자 파일명에다가 그거를 작성하셔야 제출하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심사를 하고요. 다음 1차 심사 결과는 7월 15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차 등록 접수가 이제 1차를 통과하신 분들이 안에서 이 홈페이지에 발표가 공지가 되면 7월 18일부터 8월 26일 한 달여간의 시간을 드리죠. 아마 요 기간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2차 작품 제출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한 일주일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작품을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작년에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넬과 모형을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도 파일을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작품을 제출하실 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지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안 맞으면 다음에 만약에 그 작품이 3차로 올라가거나 어떻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임의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저희 설계 지침서에 나와 있는, 요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좀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결과 발표가 9월 8일에 있고, 나머지 3차 공개 발표 및 이제 심사 발표작 선정 발표는 9월 27일 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먼 얘기니까 제껴두더라도 여기에 있는 1차 작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등록 작품 심사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록 기간은 나와 있고요. 방법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응모 원서 다운로드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응모 원서를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서 작성 후 이메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번이라고 하면 2번은 밑에 있는 등록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매년 일어나는 겁니다. 매년 일어나는 건데, 등록비를 납부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응모 원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매년 어떤 일이 있냐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게는 10건까지 생기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어떤 A라고 하는 학생이 응모 원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되게 바빠가지고 자기가 등록비를 납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가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제가 온라인 시스템에
확인을 해보면, 자, A라고 하는 학생의 이름이 안 뜨죠, 당연하게.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학생의 친구의 이름이 뜹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크게 두 가지겠죠. 그 친구가 만약에 이번 공모전에 등록을 했으면 그 친구는 자, 이중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자, A라는 학생은 정말 그냥 억울하게도 그 친구는 그 등록비를 납부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그 A라고 하는 학생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 수소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떤 학생은 자, A라고 하는 학생은 저는 등록을 했는데 왜 제 이름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맞아, A라고 하는 학생 이름이 없습니다.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머님께서 대신 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버님께서 대신 내주는 경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에 만약에 온라인 입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뱅킹, 뱅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등록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뱅킹 하실 때 보면 밑에 메모란 있잖아요. 그 메모란에 자기의 핀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번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또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등록비가 입금이 되면 매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이나 아마 참가자들이 그 홈페이지를 매일 안 보죠, 사실. 안 봅니다. 다음에 작품 제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입금 계좌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가지고 예금주까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작품 제출 2022년 7월 4일까지고요. 방법은 이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7월 13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등록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는 등록 원서도 내고 등록비도 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작품 제출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록비는 반환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공모전도 등록비를 한번 제출하면 그것은 반납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시고 좀 등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3만 원이나 그런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1차 작품 제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제출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그림, 사진, 스케치, 텍스트 등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념 위주로 구성한다. 최종 결과물이 아닌 문제 제기 후 앞으로 풀어갈 방향들을 건축적으로 제시한다. 이걸 왜 적었냐면, 물론 그 학생들이 이제 주로 많기 때문에 좀 학년이 높은 그런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했던 판넬을 이렇게 만들어서 냅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완성품이 나와 있어요. 완성품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완성품이 나와 있을 것 같으면은 저희가 설계 공모전 1차, 2차 심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럼 1차, 2차 심사를 왜 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럼 1차에서 어떤 참가자의 작품을 보고, 이거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2차 심사를 올려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1차에서부터
완성품을 들고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그 친구가 1차를 만약에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2차 심사에 가면 판넬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차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는 공모전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스텝을 밟아서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를 말을 하는 거죠. 최종 성과물과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계사무소를 만약에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수도 없이 합니다. 한 번에 다 끝내는 거. 그런데 특히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본 도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축가들의 약속이죠. 건축가들의 약속입니다. CG가 제 아무리 화려하고 다음에 색상이 화려하고 뭐가 이렇게 막 그냥 되더라도 도면을 읽을 수가 없으면 그 작품은 통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친구들 작품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왜 떨어졌죠?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간단합니다.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본이 탄탄하고 다음에 방금 여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본적인 도면들이 읽어낼 수 있느냐 읽어낼 수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CG를 잘하고 화려하고 해도 도면이 도면 같지 않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도면에 보면 스케일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케일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배치돼서 지켜야 되는 그 정북 방향,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등등의 굉장히 소소하지만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건축가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들이 누락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보려고 합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A3 두 장으로 한다. 핀본호를 기입한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가 랜드스케이프로 되어 있죠. 즉 가로가 이렇게 길고 세로가 짧은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받으면요, 만약에 한 350개를 받으면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지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설계 지침서에 저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참가 안 하셔야죠. 맞죠? 남들은 다 지키는데 왜 안 지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핀번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 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핀번호, 아까 그래서 제가 등록비를 납입을 할 때 반드시 핀번호를 기입을 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문제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동명이인을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핀번호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등록 원서를 제출하실 때 그 핀번호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핀번호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저희 협회에서 자, 임의로 핀 번호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핀 번호가 남아있으니까 써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저희들이 말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핀 번호를 가급적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안 잊어버리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핀 번호를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안 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출력물을 받으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출력물을 받으면 이게 핀 번호가 없어서 다 그냥 매직 같은 걸로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출력물일 때는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그냥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그런데 자, 이제는 이메일 제출입니다. 이 출력물이 없으면 핀 번호가 없으면 이제 누가 누구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일을 제출할 때 그 확장자명 이름을 핀 번호로 하면은 저희가 그래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금처럼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 실컷 노력해서 제출을 했는데 작품을 만들어 제출했는데 심사조차도 못 받는 거죠. 왜? 심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염두를 해 두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되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기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차입니다. 2차는 뭐 앞에 했던 거하고 동일하고요. 차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5만 원으로 제출을 한다.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것도 자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2022년 9월 6일 화요일 13시 30분부터 장소는 부산 예술회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심사 방법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따 제가 심사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때는 나오겠지만 온라인 줌으로 해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제설계공모전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설계공모전에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설계 심사를 하는 건 이제 부산건축대전이 최초입니다. 자, 그리고 제출물을 보겠습니다. 1차가 A3였다면 2차는 A0죠, 이제. A0 한 판입니다. 자, 1차 작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내용을 구성한다. 그래픽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900에 1200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여기 1차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긴 해가 랜드스케이프 형태였지만, 자, 2차는 이렇게 그냥 세로로 요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세로로 길게, 요렇게 길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앞서 우리 1차 제출과는 반대죠. 그래서 가로가 900, 세로가 1200입니다. 만약에 가로가 1200이고 세로가 900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형식과 똑같겠지만 2차는 그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지키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리고 핀 번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도 핀 번호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핀 번호를 기입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작품 설명서 보겠습니다. 작품 설명서는 그 설계 요강이 나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출물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린 JPG 300, 다음에 작품 설명서, 다음에 사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그 자기 생각을 좀 적어 달라라고
작년부터 시도를 했는데요. 이거를 뭐 하는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최종 심사에 올라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물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설계 개념으로 시작했는지를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작성을 꼭 좀 부탁드리고 2차입니다. 이건 3차 공개 심사는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거는 2차를 통과한 한 9명 정도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설명하는 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입니다. 1차 심사위원. 1차 심사위원의 구성은 저희 부산건축가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초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사장이기도 하시고 저희 건축가협회 간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박희영 요 분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간사로 맡고 계시고, 다음에 밑에 계시는 조윤경님은 지금 이제 집다건축사사무소 대표로 대표이시자 작년 이제 제15회 부산 건축가 신인상, 신인 건축가 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고 건축에 대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진지하게 토론할 겁니다. 이렇게 1차 끝나면은요, 2차는 이제 저희 이제 권외,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도권에서 한국심사위원님들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심사위원 2차 같은 경우에는 행림건축사의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는 이상형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누가 이제 텐진 설계학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누가 이제 까오륜 님이 심사를 맡게 되실 겁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지금 심사위원님들을 좀 초이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유한대창이라고 해서 중국 텐진대학교 건축과의 이제 학장님이신 유한다챙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도 2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사실은 이거죠. 특선 이상 수상자 전원 유럽 건축기획 무료 참가 부여 특전 부여. 2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팬덤이 일어나서 아직 나가지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특선 이상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여행을 갔다라고 치고 여행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그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수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상 하나, 우수상 2개, 그 다음에 요까지죠. 자, 특선이 7점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미만은 이제 6개까지라는 거죠. 맥시멈이. 그럼 이제 6개까지면 최대가 이제 1, 2, 6 하면 9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개 미만이 되기 때문에 작품의 수준에 따라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작품의 퀄리티가 높으면 더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더 뽑는다라고 하는 거의 맥시멈은 6개까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은 12점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퀄리티에 따라서 10개가 될 수도 있고 최고 15개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선. 입선은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350개에서 한 400개를 받는다고 보면 100에서 한 120개 정도를 1차에서 먼저 선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2대 1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입선이 한 100개 정도 되게 한 100여 개, 작게는 한 90개에서 많게는 한 110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작품이 제출되는 수와 작품의 퀄리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선 이상 모두 수상자에게는 작품집을 증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인쇄물을 잘 안 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책을 줍니다. 책을 주는데 매번 안타까운 게 보면 그 책이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어떤 데 가면 누군가에는 그 책이 굉장히 귀한 책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그 책이 별로 필요 없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이런 설계 공모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시간에 내가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제출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별도로 받을 겁니다. 별도로 받고 할 거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고 싶은 거 메일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FAQ라고 하는 게 있어요. FAQ 라인에 가셔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제출하는 또는 이 설계 공모전에 궁금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50여 분 조금 안 되게 저희가 이번 제38회 부산국제 건축대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할 겁니다. 아무튼 이번 설계 공모전에서 어떤 점을 많이 볼 것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이 있고 다음에 어떤 유의사항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8회 부산 국제건축대전 설계공모전 설계 개요 설명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